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곳곳에서 속도전으로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 것만 빼내어서 또 관련 법안들 한 제목의 법안들은 병합심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지혜를 구해서 같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2014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처리 국회가 거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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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절차 무시하는 날뛰기 처리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 법사위를 넘은 임대차 보호법이 다음 날인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법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속전속결이 거침이 없습니다. 통합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또 놀아났다면 아마도 올 11월이나 돼야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안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추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라고 176석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감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정을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 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능을 뛰어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엔 언젠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성이죠. 기본 욕구를 뛰어넘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윤석열도 정의의 검사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결국엔 헛된 꿈을 가진 정치 검찰이라는 본성을 드러내 보였는데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41%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죠. 입진보 진중권, 변절 유튜버 유재일,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조기수까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분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며 갑툭튀했는데요. 국내 범죄 심리학의 대표적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 되는 참 괴이한 현상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분노를 터뜨린 바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장에는 통합당 김재정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인선은 위원으로 임명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는데요. 앞서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이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며 피해 사실을 원천적으로 일종의 음모처럼 몰고 가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누적된 우리나라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의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구성된 성폭력 대책특위에는 이 교수와 함께 통합당 황보승이,
전혜주, 서범수, 양금희 위원 등 11명이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성폭력 대책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며 음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세상 위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 홀로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 찾아뵙고 목소리를 들어 법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중도 개혁 입장을 취해왔던 이수정 교수의 커밍아웃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기자회견만 있을 뿐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고발인이지 피해자가 아닌 건데요. 아마도 22대 총선에서 이수정 교수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뉴스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수사팀과 몸싸움을 벌인 한동훈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진애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의 행동을 두고 미국 쇼트트랙 선수 아폴로 안토노노의 허리우드 액션에 빗대 오노의 페인트 모션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받는 피의자 검사에 초유의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하는 검사,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적었는데요. 황희석 최고위원은 앞으로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해야 되는지 그 연구위원에게 물어보고 싶다면서 작년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 때는 그렇게 했다면 온 나라가 벌집처럼 시끄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던 손혜원 전 의원도 황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 글을 공유하면서 한동훈 행동에 대해 나는 일개 검사가 아니다라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이게 법기술자의 셀프 쇼인 걸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가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소설 쓰시나라고 반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공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소설가협회는 30일 김오은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정치 입장을 떠나서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이 땅의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기회에 걸핏하면 소설 쓰는 것을 거짓말하는 행위로 빗대어 발언해 소설가들의 자긍에 상처를 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거짓말은 상대에게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끔 속이는 행위다. 소설에서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독자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믿게끔 창작해낸 예술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알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더 나쁘고 모르고 했다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하할 수 있는가? 어려운 정착 여건에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인터넷에까지 난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부 장관의 해명과 함께 소설 쓰시네라고 한 것에 대한 소설가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처음엔 이 기사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코미디를 다큐로 받으면 어쩌자는 거죠? 당시 현장 상황을 촌철 살인의 말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다소 어이가 없는 이 소설가 협회의 성명에 자꾸 웃음이 나는 건 저만 그러는 걸까요? 참 진지한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웃긴 순간인 듯합니다.